이제 선생님하고 한번 순서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 건데, 쌤이 항상 순서 문제 풀 때 너네한테 당부하는 것들이 있었어. 그 당부하는 것들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풀었어? 어땠는지 너무 궁금한데, 쌤은 순서 문제 풀 때 A, B, C 차례대로 읽으라고 했지. A를 배제하고 난 B 먼저 읽어야지, C 먼저 읽어야지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 왜? 그렇게 읽게 되면 니네 마음속에 너네도 모르게 기준이 생겨. 나만의 기준이 생기고 그 기준에 맞춰서 자꾸 독해를 하려고 하다 보면 자꾸 독해가 산으로 갈 수가 있어. 시그널들이 정답의 방향성을 알려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무시하고 니네만의 기준을 가지고 독해를 해버리면 정답을 고를 수가 없게 된다고 누누이 말을 했어. 그러니까 항상 독해할 때 A, B, C 차례로 읽으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했던 시그널에 반응하면서 읽으라고 했는데 어떤 시그널에 반응하면서 읽어야 되지 우리? 형태적 시그널. 그치? 이 형태적 시그널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어? 지시사라던가 인칭대명사라던가 연결사라던가 이런 힌트들에 반응을 하면서 읽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거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내용적 시그널. 여기에 조금 더 우리는 집중하면서 읽어야 되는데 요거에 뭐가 있다 그랬냐면 소재가 동일한지 그리고 또 문맥상 동의어인지 동의어를 얘기하고 있진 않은지 이런 거에 집중을 해서 읽으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 주어진 문장에서 뭐 토끼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것 같아. 토끼를 소재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그런데 C 앞부분에서 C 단락 앞부분에서 거기도 또 토끼라는 소재로 얘기를 하네. 이런 식으로 소재가 동일하다라는 이 시그널에 반응을 해야 되고 토끼의 머리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서술의 방식은 다르지만 좀 다른 방식으로 패러프레이징을 했지만 똑같은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이 문맥상 동의어로 얘기를 할 수가 있단 말이야. 이런 것들을 찾아내면서 그런 것들에 반응하면서 순서 문제를 풀 때 얘가 퍼즐이 딱 맞춰지는 것처럼 풀린다라고 누차 강조를 드렸어요.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37번에 녹여낼 수 있을지를 쌤이랑 같이 한번 가볼게. 자, 주어진 글부터 한번 봅시다. 케오스의 좋은 예시는 매그네틱 펜듈럼이다. 얘는 뭔데? 팔리고 있어. 어떻게? 사무용 장난감으로서. 이걸 딱 읽는 순간, 이 첫 문장을 읽는 순간 아마 너네의 머릿속도 케오스가 됐을 거야. 왜? 일단 딱 와닿지도 않아. 어떤 뭐 주장도 아니고 어떤 실험의 결과도 아니고 해서 좀 와닿지도 않을 뿐더러 어려운 단어가 자꾸 있어. 이게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는데 어려운 단어까지 있으니까 더 미치겠는 거야. 근데 쌤이 뭐라 그랬어? 이런 어려운 단어가 있다고 해도 너무 좌절하지 말라 그랬지. 이 단어가 이 지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 분명 밑에서 부연 설명을 해줄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무 좌절하지 말고 일단은 기다려. 그리고 우리는 뭐만 하면 돼? 여기에 핵심만 찾으면 돼. 이 문장에서 하고 싶은 핵심만 찾으면 되니까 거기에만 포인트를 줘보자고. 여기서 가져가고 싶은 건 뭐야? chaos. 이 혼란을 설명할 때 가장 좋은 예시가 누구라고? magnetic pendulum이다. 이 정도만 딱 찾아내줘도 굿. 다음 문장 읽어볼게. 이것은 4개의 자석을 가지고 있는데 배열되어 있어. 어떻게 배열되어 있어? 사각형의 형태로, 그 밑바닥에 사각형의 형태로 배열되어 있는 4개의 자석을 가지고 있고 pendulum, 추도 가지고 있어. 어떤 추? swings back and forth between them. 그들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추도 가지고 있어.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추가 여기서 말하는 램이 뭐야? 바로 four magnets겠지? 그 4개의 자석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추를 가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매그네틱 펜듈럼 우리 몰랐잖아. 이거에 대해서 부연 설명해주고 있는 거 보이니? 자, 그럼 여기 잠깐만 한번 설명을 해주자면 이 밑바닥에 at the base, 밑바닥에 사각형의 형태로 이렇게 자석이 4개가 배치가 되어 있는 거야. 그리고 이 4개의 자석 사이를 펜듈럼, 추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 그게 바로 매그네틱 펜듈럼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 그럼 이 주어진 글과 어떻게 다른 문단들이 연결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찾아봅시다. 그리고 어떤 시그널에 반응을 해야 되는지도 같이 볼 건데 자, A의 첫 문장.
In order to produce chaos, 이 혼란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iteration has to be within what is called a non-linear system. 반복은 있어야만 한다. 어디에? non-linear system이라고 불리는 것 안에. 자, 그러면 일단 첫 문장을 읽고 너네가 뭘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되냐면 이 A는 이 박스하고 주어진 문장하고 붙을 수 있을까 없을까를 가능성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붙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있지. 왜? 박스에서 케오스에 대한 소재 얘기했었는데 지금 A의 첫 번째 문장에서도 케오스라는 소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 보이니? 그러니까 충분히 붙을 수 있다. 확신은 하지 못해. 하지만 가능성은 있다라고 우리는 봐줄 수 있겠지. 그럼 일단은 가능성은 있고 한번 A를 정리만 한번 해보자면 짧게 케오스라는 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다? iteration, 반복이 필요한데 그냥 반복? 그냥 반복이 아니라 non-linear system, 비선형적 시스템 안에 있는 반복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 오케이? 그리고 이번에도 non-linear system? 이것도 뭐야? 라고 할 필요가 없어. 그냥 이 안에서 반복이 일어나면 케오스가 발생하는구나 라고 그냥 이해만 하면 돼. 뭔지, 이 단어의 뜻이 뭔지 정확히 알 필요는 없어. 자, 일단 또 넘어가 볼게. 모든 non-linear 시스템이 chaotic, 혼란스러운 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조금 더 이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해주는 것 같아. 근데 여기 땡땡이 또 있으니까 뒤로 조금만 더 넘어가서 읽어보자. To become so.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여기서 말하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뭘까? 바로 chaotic한 상황을 얘기하는 거지. 그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기 위해서 그들은 pushed, 밀어줘야 돼. 어디 이상으로? 특정 포인트 이상으로. 근데 그 특정 포인트가 어딘데? bifurcation, 그 분기점이라고 불리는 특정 포인트 이상으로 밀어질 때 그 안에서 이제 케오스가 일어난다는 거야. 자, 잠깐만 정리해보자면 모든 비선형적 시스템이 아니라 어디? 분기점 이상으로 밀려진 비선형적 시스템 내에서 반복이 일어날 때 케오스가 발생한다 라고 이 케오스가 발생하는 과정을 조금 설명해 준 것 같아. 그치? 그냥 그렇구나 하고 일단은 조금만 더 볼게. 그 포인트에 도달하기 전에 그들은 어떻게 행동해? 꽤나 질서정연한 방식으로 행동을 한다. 당연한 거 아니야? 이 분기점 이상으로 갈 때 케오스가 일어난다고 바로 앞문장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분기점에 아직 도달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혼란이 아니라 질서정연한 방식으로, 혼란하지 않은 방식으로 행동을 하고 있었겠지. 왔다 갔다 하고 있었겠지.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서 A를 읽으면서 너네는 두 가지를 끄집어낼 수 있어. 첫 번째로는 이 주어진 문장하고 붙을 수 있다. 붙을 가능성이 있다. 왜? 소재의 동일성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요 내용을 뽑아낼 수 있는 거지. 케오스가 발생하기 위해서 반복이 필요하고 그 반복은 비선형적 시스템, 그 중에서도 분기점을 넘어간 비선형적 시스템으로부터 반복이 발생할 때 케오스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정보를 우리는 뽑아내 줄 수 있는 거지. 자, 그럼 B를 읽으면서 또 한번 순서를 맞춰볼 건데 Release the pendulum. 그 추를 놓아봐라. 그리고 magnet, 이 자석을 주목해라. 자석은 자석인데 어떤 자석? 이것이 이동하는 자석.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누굴까? 바로 펜듈럼이야. 이 추가, 아까 추가 왔다 갔다 한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지? 그 자석 앞뒤로 왔다 갔다 한다고 했는데 그 자석을 이동하는, 자석을 왔다 갔다 하는 그 추를 주목해보고 그리고 어떠한 순서로 왔다 갔다 하는지도 같이 주목해보래. 그러니까 B의 첫 문장을 읽으면서 너의 머릿속엔 또 뭐가 또 와야 돼? 이거 박스, 이 주어진 문장하고 붙을 수 있을까? 요거 와야겠지? 근데 붙을 수 있어? 없어? 붙을 수 있죠. 왜? 여기서 매그네트 얘기했고 또 펜듈럼 얘기했어. 근데 B의 첫 문장에서 펜듈럼 얘기했고 매그네트 또 그대로 받아서 얘기하고 있네. 소재가 또 비슷하지? 그러니까 B도 충분히 뒤에 나올 수 있다.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주면 돼요.
그럼 우리 다음 문장 한번 읽어보자. 만약에 그 펜듈럼이 놓아진다면 어디에? From the same position. 똑같은 포지션에서 a second time. 두 번째 시도에 the pattern of movement. 그 이동하는 그 패턴은 처음에는 똑같을지도 몰라. 하지만 it will become completely different. 완전히 달라질 거야. 그 이후에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내가 1차 시도 때 난 여기서 시작을 했어. 그래서 얘가 추가 이렇게 이제 움직여. 근데 내가 두 번째 시도에서도 이 추를 여기서 시작을 했어. 근데 그 움직임이 어떻다라는 거야? 처음에는 똑같은 것 같아 보이더니 갑자기 달라진다라는 거지. 그걸 지금 설명을 하고 있네. 그럼 일단 정리만 먼저 해보자면 B에서 시도, 첫 번째 시도와 두 번째 시도가 이렇게 있었어. 근데 얘네의 조건은 뭐야? 같은 위치에서 시작을 하려고 했나 봐. same 포지션에서. 같은 위치에서 시작을 하려고 이런 조건을 줬는데 근데 어떻대? 움직임이 다르더라. 라는 그런 발견을 한 거지. 그치? 요거까지. 그래서 in fact, the pattern of its movement is chaotic. 이러한 상황. 똑같은 위치에서 시작을 했지만 이 움직임이 이런 다른 상황. 이게 바로 뭐라? 케오스한 상황이다 라고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네. 그래서 이 B에서도 이런 내용만 일단 체크를 해주면 돼. 그렇구나. 자, C까지 한번 넘어간 다음에 순서를 한번 잘 퍼즐 맞추기를 해볼게. No matter how much care is taken to start the pendulum in the same position. 신경을 엄청 쓰더라도 아무리 신경을 쓰더라도 뭐 하는데 to start the pendulum. 추를 시작할 거야. in the same position. 똑같은 위치에서 추를 시작하려고 네가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it will visit an entirely different set of points on the two occasions. 그거는 완전히 다른 포인트로 왔다 갔다 이동을 할 거야. 그 두 가지 경우에서 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들아 이 시의 첫 번째 문장을 읽으면서 너네는 너무 신나지 않았니? 왜? 왜 신날 수밖에 없어? 지금 이 C의 첫 번째 문장 뭐랑 똑같았어? B의 내용하고 완전 똑같았지. 그리고 B에서도 뭐라 그랬어? 똑같은 위치에서 얘를 놓는다고 해도 그 움직임 자체가 완전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C의 내용도 완벽히 똑같았지. 네가 아무리 백날 지금 똑같은 위치에서 얘를 시작하려고 해도 그 추를 시작하려고 해도 결국 얘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거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럼 우리가 오케이 좋았어. B랑 C는 똑같은 얘기 했네. 근데 중요한 거. 그럼 누가 먼저인데? B랑 C랑 붙는 건 알겠는데 그럼 누가 먼저 와야 되는데? 라면서 의문점을 던질 때 시그널이 하나 있었어. 어떤 시그널? 혹시 발견했니? 이걸 발견했으면 문제 쉽게 풀었을 텐데. The two occasions. 그 두 경우에서 라고 하면서 C에서 얘기를 해줬네. 저 말이 다 왔다는 건 뭐야 얘들아? C 앞에 두 가지의 경우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서 한번 밑밥을 뿌려줬으니까 C에서 그 밑밥 수거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밑밥 뿌렸어 안 뿌렸어? B에서 뿌렸지. 시도 1, 시도 2, a second time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 두 번째 시도에서도 똑같은 위치에서 하려고 했지만 그 움직임이 달랐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지?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앞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C에서 the two occasions라고 받아먹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순서는 어떻게 된다? C 다음에 B가 나오더라. C 다음에 B가 나오더라. 이렇게 순서가 잡혔고 자 다음 문장을 읽으면서도 아마 신났을걸? 왜냐면 chaotic systems are generated by iteration. Though not all iteration leads to chaos. chaotic 시스템은 반복을 통해서 발생을 한대. 근데 모든 반복이 케오스로 이어지지는 않는데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우리 이 iteration이라는 단어 어디서 나왔어? 어디서 나왔지 저 단어? A에서 나왔던 거 기억해? A에서 여기에서 나왔지. 반복은 non-linear 시스템에서 발생한다. 여기에서 일어나야 한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지? 그게 지금 이 C에서 또 나오고 있네. 그러면 C하고 A하고
이어져야 된다는 건 알겠어. 그치? 근데 이번에도 뭐야? 순서가 어떻게 될 건지가 중요하겠지? 자, 어쨌든 반복을 통해서 혼란이 일어난다. 케오스가 일어난다. 똑같아 지금 A와 C하고 내용이. 근데 지금 뭐라고 힌트를 주고 있냐면 근데 모든 이터레이션, 모든 반복이 혼란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야. 라면 너네는 또 뭐가 궁금해? 그럼 어떤 반복이 혼란으로 이어지는 건데? 어떤 조건이 필요한데?가 궁금하겠지? 그래서 아까 전에 앞에서 그 조건을 얘기했던 거야. 반복 중에서 반복도 non-linear 시스템 안에서 일어나는 반복이어야 되고 그리고 non-linear 시스템도 이 bifurcation이라는 분기점 이상으로 나아가는 그 non-linear 시스템이 필요해라고 하면서 그 반복의 조건을 얘기했었던 거야. 그렇기 때문에 C 다음에 A로 가줘야 되는 요 상황이 필요하다. B, C, A. 그래서 계속해서 내용적인 시그널들이 여기서 계속 나와줬기 때문에 요 순서를 잡을 수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저런 시그널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지 그거를 한번 참고를 해보면서 요 지문을 복습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